펠든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배움은 차이를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이번 기본기 첫 수업에서는 이 차이를 분별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 차이는 대조할 것이 있을 때 생기죠. 예를 들자면 자신의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 움직임을 탐구하기 전과 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 펠든크라이스 방식에서는 대조를 구체적으로 하고 쉽게 하는 방법으로 바닥과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죠. 바닥과의 접촉으로 생겨나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자신의 몸의 어디가 바닥에 닿아 있나요? 어디가 닿아 있지 않습니까? 발부터 살펴봅니다. 발에 어디가 바닥에 닿아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발꿈치의 일정 부위, 발의 바깥쪽, 양쪽 살펴보시고 그 양쪽 차이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한쪽이 좀 더 바깥쪽으로 닿아 있다든지 한쪽으로 압력이 더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양쪽 종아리의 일정 부위도 바닥에 닿아 있죠? 오른쪽, 왼쪽 차이가 있습니까? 닿아 있는 부위에 있어서 느껴지는 무게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제 다리의 길이를 따라서 좀 더 쭉 올라오셔서 골반이 바닥에 놓여 있는 상태를 알아보세요. 골반 어느 쪽으로 바닥과의 접촉면이 더 넓게 또는 더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이제 다리 전체 길이를 다시 살펴보면서 들려져 있는 부위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어디가 들려져 있습니까? 발목 뒤쪽? 무릎의 뒷부위? 무릎 뒤쪽으로 바닥과의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양쪽 그 공간의 크기에 차이가 있습니까? 한쪽 무릎이 바닥으로부터 더 들려져 있는 느낌, 한쪽 무릎이 바닥에 더 가까운 느낌인가요? 바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허벅지를 통과하고 골반을 통과하고 이제 허리 뒷부위를 살펴봅니다. 골반과 늑골 사이 허리 뒷부위. 여기도 좀 들려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만큼 들려져 있나요? 이 바닥과 허리 뒷부위 사이 공간이 얼마나 크다고 느껴지십니까? 손을 그 부위에 넣어서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한 만큼의 공간인지 아니면 그보다도 작은지 아니면 더 큰 공간인지 손가락 끝쪽을 허리 뒤쪽으로 넣어보세요. 알아보셨으면 이제 손을 빼시고 다시 양팔 몸 옆으로 편안하게 길게 뻗어 놓습니다. 그리고 계속 몸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척추 양 옆으로 늑골과 견갑골 어디가 바닥에 닿아 있는지 또는 들려져 있는지 비교하면서 알아봅니다. 한쪽이 좀 더 들려져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한쪽이 좀 더 평평하게 바닥 위로 펼쳐져 있습니까? 늑골과 견갑골 부위, 등판 부위죠?
이 부위의 무게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한쪽으로 무게가 좀 더 실려 있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제는 어깨에서부터 양팔의 길이를 따라서 팔꿈치, 손목, 손가락 끝까지 갑니다. 바닥과의 관계를 살펴보시고 양쪽을 비교합니다. 이제 몸의 중앙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척추를 따라서 쭉 내려와서 꼬리뼈에서부터 척추의 길이를 따라서 바닥과의 관계를 살펴보며 마디마디 올라갑니다. 척추 마디 중 어디가 바닥을 누르는지, 어디가 가벼운지, 어디가 들려져 있다고 느껴지는지, 그렇다면 얼만큼 들려져 있는지, 천골, 허리 부위, 늑골과 견갑골 사이, 목까지 통과하고 두 개의 골 하단부까지 바닥과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좀 더 올라가서 뒤통수로는 바닥과 어떻게 관계를 하는지, 뒤통수 어디가 바닥에 닿아 있습니까? 그 지점에서 머리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나요? 이제 잠시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따라갑니다. 공기가 자신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숨을 들이쉴 때 움직여지는 몸의 부위가 어디인지, 숨을 내쉴 때 어떻게 되는지 가만히 살펴봅니다. 숨을 잘 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쉬어지는 숨을 방해하지 않으며 가만히 알아봅니다. 천천히 양쪽 무릎을 세웁니다. 발바닥으로 바닥을 딛고 무릎은 천정을 향합니다. 왼손을 뒤통수 뒤로 놓아서 바닥에 닿았던 머리 부위를 왼손바닥으로 받칩니다. 왼발을 바닥으로부터 들어 올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아랫다리를 앞쪽으로 해서 무릎 아래쪽으로 잡습니다. 오른손으로 무릎 앞쪽으로 해서 뒤가 아니고 앞, 그러니까 허벅지 쪽을 잡으시는 게 아니고요. 정강이 쪽을 잡으시게 됩니다. 아랫다리를 무릎 아래쪽으로 앞쪽으로 해서 잡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할 레슨의 기본 자세입니다. 발을 천장 쪽으로 들으실 필요 없고요. 발은 그냥 내려놓습니다. 아랫다리에 힘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리는 그냥 내려놓습니다. 잡고 있지만 매달려 있습니다. 아랫다리. 그래서 발은 바닥으로부터 들려져 있는데 발을 바닥을 향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왼쪽 무릎과 왼쪽 팔꿈치를 동시에 천천히 서로의 방향으로 가지고 갔다가 천천히 돌아옵니다. 왼쪽 무릎을 왼쪽 팔꿈치를 향해서 가져가고 왼쪽 팔꿈치를 왼쪽 무릎을 향해서 가져갔다가
시작 자세로 천천히 끝까지 돌아옵니다. 그 움직임을 반복합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쉽게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정도만큼만 움직입니다. 아주 조금만 피곤해도 언제든 쉴 수 있습니다. 갔다가 돌아왔다가 이렇게 할 때 몸의 어느 부위가 바닥을 향해서 움직이고 어느 부위가 바닥으로부터 멀어집니까? 서두르면서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움직이면서 보다 많은 몸의 부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닥과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천천히 합니다. 돌아올 때는 끝까지 완전히 돌아오고 다시 시작합니다. 팔꿈치와 무릎이 서로의 방향으로 갈 때 바닥으로부터 들려지는 부위가 어디인지, 머리는 당연히 들려지죠. 왼쪽 어깨도 바닥으로부터 좀 들려집니까? 골반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바닥을 누르게 되는 부위는 어디인가요? 애쓰지 않습니다. 쉽고 편한 범위 내에서 합니다. 얼마나 천천히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가. 팔꿈치와 무릎 닿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의 반만큼만 합니다. 천천히 멈추고 팔다리 길게 펴고 쉽니다. 자신과 바닥의 접촉을 느낍니다. 자신의 양쪽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찾습니다. 바닥에 닿아 있는 부위의 넓이, 무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팔다리 길게 펴고 쉽니다. 다시 양쪽 무릎을 세우시고 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왼발 바닥으로부터 좀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 아래를 잡고 그리고 왼팔로 머리를 받칩니다. 서둘러서 움직임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움직임을 생각합니다. 이미 아시죠? 이제 어떤 움직임인지. 팔꿈치와 무릎이 서로의 방향으로 갔다가 돌아왔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의 반만큼만 합니다. 그리고 알아봅니다. 이렇게 할 때 들려지는 부위가 어디인지, 바닥을 좀 누르게 되는 부위가 어디인지,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되는지, 돌아오는 움직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서둘러서 돌아오게 된다면 아마 지금 하시고 계신 것이 좀 힘들어서 그럴지 몰라요. 불필요하게 힘을 쓰시기 때문에 빨리 와서 끝내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 움직임의 모든 순간 천천히 일정하게 점차적으로 갔다가 점차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움직임의 크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의 속도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바닥과의 관계인데 빠르게 움직이고 서둘러 움직이고 불필요한 힘을 주면서 움직일 때 느끼기가 어려워집니다. 분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는
차이를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떻게 반복할 때마다 더 쉽게, 더 가볍게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합니다. 움직임을 시작할 때 숨을 들이쉬나요? 아니면 숨을 내쉬나요? 숨을 참지는 않습니다. 돌아올 때 끝까지 돌아오고, 그리고 턱을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지, 이빨과 이빨 사이에 공간을 좀 두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알아봅니다. 바닥을 누르는 부위가 어딘지, 이 바닥을 누르는 부위에 있어서 몸의 오른쪽, 왼쪽 차이가 있습니까? 돌아올 때는 항상 끝까지 완전히 돌아오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언제든 쉽니다. 움직임 사이사이에도 잠깐씩 쉴 수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다치지 않는 것, 안전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이 시간을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보내실 수 있으면 그것은 성공이에요. 천천히 멈추고 팔다리 길게 펴고 쉽니다. 자신과 바닥 사이의 관계에 또 변한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좀 더 넓게 바닥에 접촉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좀 더 무겁게 내려놓인 곳이 있는지, 좀 더 명확하게 느껴지는 곳이 있는지, 무엇이든 변한 것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다시 천천히 양쪽 무릎을 세우고 왼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오른손으로 왼쪽 아랫다리를 잡습니다. 여유롭게 준비가 되면 팔꿈치와 무릎을 서로의 방향으로 가지고 가면서 몸의 어디로 바닥을 내리 누르는가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봅니다. 몸의 어디가 바닥으로부터 가벼워지면서 좀 들리나, 머리, 목, 어깨, 견갑골, 날개축지뼈 부위는 어떻게 됩니까? 왼쪽 어깨는 좀 들릴 텐데요. 그럴 때 견갑골, 왼쪽 견갑골의 일정 부위는 바닥을 누르는 부위도 있습니까? 늑골로는 무엇을 하십니까? 늑골 일정 부위가 바닥을 누르나요? 늑골의 오른쪽과 왼쪽이 바닥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까? 허리 뒷부위로는 어떻게 되나요? 골반은 어떻게 됩니까? 골반의 어디가 바닥으로부터 가벼워지면서 들리고 어디가 바닥을 좀 더 누르게 되나요? 이 골반이 바닥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골반의 오른쪽, 왼쪽 어떤 차이를 알 수 있으십니까? 언제 숨을 들이쉬는지, 언제 숨을 내쉬는지 인지합니다. 가볍게, 부드럽게. 어디를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무릎을 잡고 있는 오른손, 무릎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힘이 얼만큼인가요? 좀 더 부드럽게 오른손으로 왼쪽 다리를 안내할 수도 있을까요? 부드럽게 잡고 단지 오른쪽 팔꿈치를 조금 구부렸다가 폈다가 하면서 다리의 움직임을 도울 수 있는지, 또 머리를 받치고 있는 왼팔은 어떠한지도 살펴봅니다. 이렇게 팔꿈치와 무릎이 서로의 방향으로 가고 머리와 어깨 그리고 골반 아래쪽 일정 부위가 바닥으로부터 들릴 때 바닥을 누르게 되는 부위가 있죠. 그 바닥을 누르는 부위에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그 부위가 바닥을 누르는 것을 허여하고 있는지, 더 자유롭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허여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어떻게 다시 바닥을 누르는 부위가 가벼워지고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는지, 다음번에는 끝까지 돌아오시고 천천히 팔다리 풀고 길게 펴고 쉽니다. 바닥과의 관계를 다시 살펴봅니다. 또 변한 것이 있습니까? 몸의 양쪽 차이를 인지합니다. 한쪽이 좀 더 넓게, 좀 더 무겁게 바닥에 놓여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몸의 오른쪽과 왼쪽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골반, 양쪽, 허리 부위, 늑골이 바닥 위로 펼쳐져 있는 상태, 견갑골, 머리의 무게, 그리고 다리 쪽으로 오셔서 다리 전체 길이 바닥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무릎 뒤쪽으로 처음에 살펴보셨던 그 공간의 크기가 지금 어떠한지, 그때와 처음과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지금의 오른쪽과 왼쪽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종아리가 바닥 위로 놓여 있는 상태는 어떻습니까? 발이 바닥과 관계하는 상태는 어떻습니까? 천천히 한쪽 옆으로 돌아 누웠다가 일어나 앉고 준비가 되시면 일어섭니다. 선 상태에서 바닥과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양발과 바닥이 관계하죠? 이 양발이 바닥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바닥에 닿아 있는 발의 부위, 면적, 그리고 무게감을 살펴봅니다. 자신의 중앙이 어디인지 인지합니다.
눈을 뜨고 눈높이를 봅니다. 몸의 무게를 인지하시면서 중앙에서 조금 한쪽으로 움직였다가 그쪽에서 몸이 지지되는 상태를 인지하시고 그리고 중앙으로 돌아오고 반대쪽으로 갔다가 처음에 갔던 쪽과 이쪽 차이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처음에 어느 쪽으로 먼저 가셨나요? 몸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왼쪽으로 선 상태와 오른쪽으로 선 상태에 차이가 있습니까? 알아보셨으면 돌아오시고 중앙을 인지하고 한쪽 어깨 너머로 뒤를 보고 돌아오고 반대쪽 어깨 너머로 뒤를 보고 돌아오고 반복하시면서 한쪽 어깨 너머로 뒤를 보는 것과 반대쪽 어깨 너머로 뒤를 보는데 차이가 있는지 인지합니다. 알아보셨으면 좀 걸어 봅니다. 이제 화면 앞쪽으로 오실게요. 이 수업은 여러분들과 저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수업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잠시 움직임을 탐구해 보셨는데요. 변화 느끼셨나요? 네, 저는 맨 처음에 왼쪽 한 다음에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그때부터 왼쪽이 좀 더 편안하고 길어지고 좀 약간 엿이 늘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 느낌이 되게 가볍고 그래서 오른쪽과 대비해서 오른쪽은 되게 면적이 넓고 좀 무거운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깨 너머로 볼 때도 왼쪽은 좀 편안하게 가볍게 잘 돌아가는데 오른쪽은 쪼끔 몸이 덜 풀린 것 같이 아직 아침이라서 그게 조금 더 확연하게 대비가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걸어 다닐 때도 왼쪽은 쪼끔 더 편안하고 가벼운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것들 느끼셨나요? 양쪽에 차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커졌다 하시는 분 손. 네. 바닥에 이렇게 닿아지는 면적이 더 많아진다고 느꼈는데요. 네. 네. 조금씩 그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음. 네. 그 자, 그래서 바닥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피드백을 편견 없이 주죠. 그래서 바닥이 주는 이 피드백에 귀를 기울이면 마치 거울을 보듯이 어떤 면에서는 거울을 보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정밀하게, 더 섬세하게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한 정보까지 바닥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데이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게 되고 우리의 전과 후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해보신 움직임은 비대칭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기 아주 좋은 레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인지하는 것, 차이를 분별하는 이 능력을 기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더 섬세하게, 점점 더
작은 차이도 분별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가시게 되실 거예요. 펠든크라이스 수련을 계속 하시게 된다면. 다들 이해하시는데 문제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골격 한번 보고 갈까요? 골격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셨던 움직임이 왼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그리고 같은 쪽 왼쪽 무릎을 발을 바닥으로부터 들고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잡고 그리고 팔꿈치와 무릎을 서로의 방향으로 가지고 갔다가 돌아왔다가 이런 움직임이었어요. 이렇게 할 때 이 다리 쪽을 본다면 골반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골반이 이 다리와 연결된 이쪽은 좀 들리겠죠. 골반이 조금 구르게 될 거예요. 일정 방향으로. 그럴 때 골반의 어느 부위가 바닥을 누르는가. 사람마다 다들 좀 다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는, 자신의 상태는 자신분이 알 수가 없는 그런 섬세한 상태. 그리고 그것이 계속 변해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을수록 더 점점점 더 잘 느끼실 수 있게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손으로 무릎을 잡는데도 불필요하게 힘을 쓰기가 쉬운데 정말 필요한 힘인가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과정이 돼요. 이런 레슨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운전을 할 적에도 누구의 손을 잡을 때도 이게 정말 필요한 만큼의 힘인가? 내가 운전대를 이렇게 꽉 쥐고 있어야 되나? 더 가볍게 줄 수도 있나? 이런 모든 관계에서도 그런 걸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런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를 좀 더 부드럽게 잡는다면 팔의 힘도 풀리죠. 그러면 숨도 더 편하게 쉬어져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이 또 모든 움직임에 영향을 미쳐요. 또 밑에 쪽에서 이렇게 가고 위에 쪽에서 가고 그랬을 적에 척추 전체 길이로 또 늑골 전체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이 어디로 움직임을 허여하는지 어디로 움직임을 허여하지 않는지 어디를 사용하는지 어디를 사용하지 않는지 또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바닥을 누르는 부위가 다 다르셨을 것이고 그것이 반복할 때마다 계속 변해 가셨을 거예요. 그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이런 과정이 우리를 변화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랍니다. 머리가 들리고 어깨도 좀 들렸겠죠? 그랬을 적에 몸통의 일정 부위는 바닥을 누르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저항하지 않을수록 더 편안하게 바닥을 누를 수 있었을 테고요. 몸의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바닥을 좀 더 눌렀겠죠. 그리고는 돌아오고 그런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쉽고 편함을 추구하시면서 했을 때 점점점 불필요하게 잡고 있었던 그런 긴장을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닥에 닿는 면적이 넓어지고 무게가 무거워지고 이런 변화가 아주 빠르게 생겨납니다. 자, 그럼 진도를 나가도록 할까요? 바닥 위로 자신을 느낍니다. 바닥이 편안하게 자신을 받아주죠. 그리고 다시 천천히 양쪽 무릎을 세우시고요. 먼저와 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 아래쪽을 잡으시고요. 왼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자, 벌써 바닥과의 관계가 조금 전과는 다르죠? 지금은 어디가 바닥을 누르고 있는지 몸의 오른쪽과 왼쪽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바닥과의 관계를 계속 따라갑니다. 계속 변할 것이기 때문에 저 팔꿈치와 무릎을 준비가 되시면 서서히 서로의 방향으로 가지고 가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바닥 위로 무게가 변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가 팔꿈치와 무릎을 서로의 방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바닥으로 어떻게 내가 무게를 맡기는가
바닥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는가? 어디가 바닥으로부터 멀어지는지, 어디가 바닥에 가까워지고 바닥을 누르는지, 몸의 왼쪽을 이렇게 앞쪽으로 접을 때는 어떠하고 펼 때는 어떠한지 살펴봅니다. 돌아올 때 끝까지 돌아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숨 참지 않는 것 잊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연습입니다. 항상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 끝까지 다 돌아와서 풀어낸다는 것, 숨 참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하실 때 오른발은 바닥과 어떻게 관계합니까? 오른발도 역할이 있습니까?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른발로 바닥을 좀 눌렀다가 놓았다가 하게 되나요? 천천히 돌아오시고 끝까지 돌아오시고 팔다리 길게 펴고 쉽니다. 바닥과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자신의 양쪽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생겨났는지 찾습니다. 바닥에 닿아 있는 부위의 넓이, 편안한 정도, 명확함, 몸의 무게, 자신의 오른쪽과 왼쪽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허리 아래쪽으로의 공간의 크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을 넣어서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처음과 지금, 지금의 양쪽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알아보셨으면 손 길게 내려놓으시고요. 무릎 뒤쪽은 또 어떻게 되었는지, 한쪽이 바닥에 더 가까워졌는지, 그렇다면 다리가 좀 더 펴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천천히 한쪽 옆으로 돌아 누웠다가 일어나 앉고 일어섭니다. 바닥과의 접촉을 발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오른발, 왼발, 바닥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한쪽이 더 넓게, 더 무겁게 느껴집니까? 양쪽 차이가 있습니까? 중앙을 인지하고 자신의 눈높이를 보고 자신의 키를 느끼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한쪽으로 몸의 무게를 옮겼다가 반대쪽으로 몸의 무게를 옮겼다가 하면서 자신의 몸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오른쪽으로와 왼쪽 차이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한쪽 어깨 너머로 뒤를 보고 반대쪽 어깨 너머로 뒤를 보시면서 한쪽으로 가는 것과 반대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알아보셨으면 중앙으로 돌아오시고 좀 걸어 봅니다.